제 발표는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진료 인원도 늘어가고 요양급여도 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임상 현장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뭔가요? 조기 진단과 개입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은 하지만은 실제 진료 볼 때까지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소아정신과 명의 진료 대기 시간이 최소 2년 이상 이렇더라고요. 검사까지 하면 4년까지도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랑 보호자한테는 이걸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 확장성, 편의성 요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 치료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DHD의 치료는 약물 치료가 기본이죠. 이게 표준 치료인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단기 치료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 거는 확실한데 부작용, 접근성, 장기적 효과 등에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약물요법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한계죠. 환자가 비협조적일 때가 많죠. 억지로 데리고 끌고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것도 전문가에서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요도 높고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물요법, 비약물요법 둘 다 효과적인 치료라는 건 여러 가지 논문과 자료를 통해서 증명이 되기는 했는데 결국엔 이제 접근성과 확장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거에 대안으로 디지털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주로 이제 게임 기반 접근이거든요. 게임이 뭔가요? 재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 비약물요법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인 흥미 유발, 동기 유발, 자발적 참여 이걸 가능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스타일의 디지털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인까지도 계속 훈련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이도 좋아하고 성인도 좋아하는 건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기반 접근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개념을 표로 잠깐 설명드리면 디지털 치료제는 치료 목적인 거고요. 건강 앱 같은 경우는 습관 개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 자체도 FDA나 식약처의 규제를 받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치료제는요, 의학적 개입이고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법이라는 개념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엔데보 RX고요. 그 당시에 아주 히트를 쳐갖고 아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하여튼 FDA에서 허가받은 최초의 비디오 게임 트리트먼트입니다. 8에서 17세라고 나오긴 했지만 허가를 받은 건 8에서 12세 연구였었고요. 구성은 비주어모터 내비게이션 태스크, 그러니까 시지각 운동 내비게이션 과제고요. 퍼셉츄얼 디스크리미네이션 태스크는 이제 지각적으로 판별하는 거죠. 고노고 태스크를 이용해서 할 거, 안 할 거 구분하는 거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운동 제어는요, 그 다음에 공간 인식 능력 이런 걸 트레이닝 하는 거고요. 요거는 아시다시피 충동 조절하는 거, 인지적 유연성 이런 거를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이걸 동시에 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 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 사용 시간은 4주간 주 5일 하루 25분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파일럿은 2018년에 보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화제가 됐던 연구는 2020년에 했던 대규모 임상시험이었고요. 857명의 스크리닝을 했는데 60명을 탈락시켰습니다. 보통 연구에서 60명 탈락하기 쉽나요? 그렇지 어렵거든요. 근데 60명을 탈락시킨 이유가 주의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탈락률이 엄청 높았던 연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조금 더 잘 나왔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청소년기 대상, 그 다음에 성인기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이 됐고 작년부터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참여하고 있는 가디언스 DTX라는 디지털 치료기기고요. 실제로 ADHD 관련해서 DTX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이 허가를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 허가를 받은 기계는 없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현재 작년에 탐색 임상이 끝났고 올해 확정 임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탐색 임상 결과를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계를 만든 회사는 드래곤플라이라는 회사고요. 저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제 나이 또래면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스페셜 포스라고 FPS 게임 아시죠? 그거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디언 디텍스 원리를 보시면은요, 시각주의력, 청각주의력, 작업기험 훈련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진척도에 따른 300단계 이상의 실시간 난이도 조절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겨워지지 않게 적당히 어려워지게 저희가 아이들 교육할 때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근접 발달 영역에 맞춰야지 아이들이 잘 발달할 수 있고 자극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난이도 조절을 신경을 많이 쓴 게임이고요. 게임에서 하다 보니까 즉각적인 보상, 흥미 유발 등 게임적 요소를 많이 접목시켜서 실제 게임 화면을 많이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시각주의력 화면이고요. 청각주의력 화면이고 작업기억 훈련하는 화면입니다. 이것도 2번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진짜 게임 같죠? 진짜 게임처럼 잘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이거 연구 시작할 때 보호자들이 물어본 거는 게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라는 얘기 하는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 툴도 연결이 돼 있고요. 의료진용으로도 그걸 조절할 수 있고 보호자용으로도 조절할 수 있어서 이것도 어쨌든 인지적인 기반의 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똑같은 시간 동안 매일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이거를 독려하기도 하고 빠뜨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용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은 똑같은데 컷트라인을 좀 올려갖고 주의력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엔데버 RX처럼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평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도가 75% 이하가 한 명밖에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했던 연구가 이제 모바일 미들필드 비행 연구였는데 그때는 사실 수능도 올리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80% 이하로 떨어지면 탈락시켜야 되니까 그거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또 분명히 관리는 했습니다. 엄마한테도 독려도 하고요. 그랬는데 한 명밖에 탈락을 하지 않아서 확실히 이제 게임 기반이기 때문에 이 수능도 확보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는구나 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존 메타 연구의 시사점, 우울과 ADHD 대상 아동 청소년에게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실제로 메디케이션 대비는 열등하지만 위약 대비는 효과적이다라는 거, 약물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경우에는 대안이 가능하다. 장기적인 효과, 수능도 개선, 동기 강한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거고요. 콘텐츠 특성, 기기, 환경, 시간 제한 그런 걸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성별, 연령 맞춤화된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것들이 이제 시사점인 것 같고요. 한계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자기 보고식 평가 위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편향 가능성은 가지고 있고 엔데버 RX 예전 연구 보면은 예전 버전입니다. 그래서 예전 버전 연구들을 갖다가 일반화해서 해석을 하면은 안 될 거고 최근 버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술 성장 속도가 연구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저희가 논문을 내려면 최소 1년에서 2년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구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선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적용의 도전 과제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까지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건 5가지죠. 불면증 관련해서 치료제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재활 관련돼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뇌졸중 환자 시야장애 개선으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명 치료하는 거 하나에서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디지털 치료제들이 허가를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반짝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기기 분류 체계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의료기기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게 많고요.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별도의 카테고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시간 데이터 기반을 해서 인허가도 좀 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 문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보험 수가 체계에 잘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솜지 있잖아요. 그게 개발이 돼서 인증을 받았고 작년에 건강보험 코드를 받았습니다. 그게 정식 코드가 아니고 임시 등재를 받은 거고 임시 등재를 받으면 3년 동안 계속 지켜보고 3년 후에 의료기술 평가를 하고 정식으로 등재할지 급여일지 비급여일지 수가를 정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 임시 등재를 받으면서 받은 기준가가 25,39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비급여 시장에서는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처방을 받았는데 기준가를 그렇게 잡으니까 약간의 이게 힘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회사 입장, 요거는 법 입장, 이거는 의사 입장입니다. 의사들도 사실 저기 관심이 있으셔서 듣고 계시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보고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있긴 하지만은 효과가 없다,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의사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지 임상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지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DHD 치료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동기 유발, 자발적인 참여, 반복적인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부주의 증상이 특히 효과적인 거고 과잉 행동, 충동성 측면에서는 사실 이걸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약물 치료에 더해서 이걸 써야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 환경, 시간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오남용, 이게 중독이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험하다라는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도 하고 게임 회사에서도 다들 어느 정도 시간을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룰처럼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yway, 게임 기반 디지털 치료제는 특히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유망할 수밖에 없는 건 게임이기 때문인 것 같고요. 사실 어른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은 워낙 많아갖고 어른도 할 수 있어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소아청소년이 더 이제 프로미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려되는 건 딱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계를 신뢰하면 의사 만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치료자 만날 일이 줄어들 텐데 이건 어떻게 반영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를 기존에 저희가 하는 의료적 개입에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합니다.